그 다음, 구역을 먼저 묶고 나중에 개발계획 짤 수도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이거 나온다면 좀 이따가. 자, 그러면 요만큼 머리에 정리하고 연필 딱 잡고 52페이지 박스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반복, 우리 솔직히 나나 여러분이나 별로 머리가 아니잖아요. 금방 얘기했고도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반복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반복. 공법은 워낙 무거운 과목이라. 자, 그 박스를 보니까 딱 제목이 보세요. 수리권자 딱 돼 있죠, 이제. 그러니까 오른쪽엔 누가? 지정권자가. 수업 시기 보니까 얼마나 공부하기 좋아. 개발구역 지정 전. 그 다음 밑에 지정 후 가능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서 지정 전 수립해 보세요. 1번. 개발구역 지정권자는 개발구역 지정할 때 미리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자, 동그라미 2번 지문이 2번 나왔단 말이에요. 또한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부처, 시군구, 시행자 요청을 받아 자,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어 없어요? 자, 그걸 시험 낸 걸 내가 얘기해 볼게요.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짜잖아요. 그러죠? 짜니까 지가 직접 변경할 수도 있고, 그 다음은 시행자, 시군구 등의 요청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 요청했을 때 변경할 수 없다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수립을 하니까 직접 변경도 되고 요청받아가지고 변경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역 지정 후 수립 가능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보세요. 얘는 또 요것만 외우면 안 되는 거. 이 안에 또 막 여기 엄청나게 압축되어 있어가지고. 개발구역 지정할 때 지정 면적 있잖아요. 면적. 그러죠? 이거는 책 안 보고도 머릿속에 툭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발 사업을 할 때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지만 도시지역이 아닌 것도 지정할 수 있더라고. 그러면 도시지역에서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얼마 이상으로? 10,000 이상으로. 공업지역은 30,000 이상. 자연녹지하고 생산녹지지역은 10,000 이상으로. 보전녹지는 개발하지 말으라고. 그러면 13,000에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안 되게 하지 말라고. 자, 여기서요. 13,000 이상을 불도저 밀고 싶으면 개발 사업으로 가고 13,000 미만으로 하고 싶죠.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 하는 거예요. 국토법에서. 그래서 왜 국토법에서 형질 변경 허가 기준 면적이 있었잖아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10,000 미만, 공업지역 30,000 미만, 자연녹지 10,000, 보전녹지가 5,000 미만. 그러죠?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도 5,000 미만 할 때, 그거 미만으로 갈 때 형질 변경. 개발 사업으로 가고 싶으면 13,000 이상으로 가는. 도시지역 바깥은 얼마 이상으로? 이상으로. 자, 여기 봐봐요. 자연녹지, 생산녹지에 땅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주거상업지역 땅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상업지역 땅 1,000평, 자연녹지 1,000평. 어디가 땅값 비쌀까요? 그냥 기본적으로 묻는 거야. 그냥 우리 다 아는 거. 주거상업지역 땅하고 야호도 게임이 돼간? 안 되지. 자연녹지의 땅을 가진 내가 소문에 신도시 들어선대요. 한 500만 평짜리. 개발 사업을 한대네? 땅값 뛰어 안 뛰어요? 난리 나죠. 형제간 칼부림 나지. 땅 가지고 있으면. 그러죠? 형제간만 있으면 괜찮은데 옆에 배우자들이 있을 때는 완전 100% 칼부림 납니다. 아들 셋인데 총각들로 살고 있어서 전혀 분쟁 없어요. 형님 먼저 아웃 먼저 해요. 옆에 배우자 있잖아요. 100% 그중에 한 놈은 칼 맞아 죽고 찔른 놈은 교도소 갔고 한 잔 남은 놈은 충격으로 정신병원 갔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배우자가 귀에다 대고 자꾸 떠들어 사니까. 당신 미쳤어? 둘째지만 제사 다 했잖아. 둘째가 당신 다 했는데 그러면 가져가야지. 그래도 형님한테 미쳤구만. 미쳤어? 그러다 보면 없던 분노가 올라와요. 그러네. 형님 뭐 했어 나한테? 그러다 보면 이제 칼침 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료수에다가 약 타서 먹여서 보내버리고. 자연 생산 녹지 같은 데는 땅값이 엄청 묶여있지만 여기 신도시 들어선다.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죠? 도시지역 바깥에. 도시지역 바깥이 어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그 도시 바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땅이 주로 우리 도시개발 사업은 자연생산 녹지하고 도시적 바깥에서 실효성이 있어요. 이런 데는 실효성이 없다니까 이런 데 무슨 도시개발 사업을 해요. 재개발, 재건축 들어가지. 말도 안 되죠. 법적은 막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개발을 한다고 개발 계획을 짜가지고 소문 다 나서 나중에 지정하면 엄청난 땅 투기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다가 할 때는 논리적으로 얼마나 편하냐고. 구역을 먼저 딱 묶어버리고. 자, 여기서 보세요. 개발구역을 묶으면 여기서 또 뭐가 들어간 줄 아세요? 기존에 이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형질 변경, 토속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쌓는 것, 중목의 벌채 식재 할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용도 변경도. 대수선은요? 대수선. 대수선 허가 대상이야 아니야? 대수선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자, 일단 뭔가 대수선은 정비구역은 어째 정비구역 개발구역 둘 중에 하나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이게 묶이는 순간 재산권의 규제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재산권 규제 들어가는데 이런 데를 개발할 때는 꼼짝 못하게 묶어놓고 나중에 개발계획 짜도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머릿속에 먼저 계획 짠다. 그러나 버트 먼저 묶고 나중에 개발계획 짤 수도 있다. 그 개발 계획을 나중에 짜는 것은 자연스럽게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 외에 개발계획 공모할 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 균형 발전하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막 지정할 때,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있는 것. 100분의 30 이하 주거, 상업, 공업지역 땅 다 합친 면적이.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52페이지에 그 박스 안에 개발구역 지정 후 수립 가능 있죠, 그놈. 그러니까. 그래서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 외 지역이 왜 그런지 알겠죠, 이제?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균형 발전하려고 지정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정답은 5번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답이라고 그러니까 잘다가 또 깹니다. 해당 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 면적 합계가 전체 면적이 얼마이야? 100분의 30. 자, 100분의 30이야. 자, 이렇게 100만 평 중에 주거, 상업, 공업지역 땅을 다 합쳐도 30%도 안 된다. 70% 이상이 녹지란 얘기죠. 이럴 때는 먼저 묶은다.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를 보고 봐요. 제가 솔직히 얘기하지만 내가 지금 너무 사람이 솔직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면면을 보고 강의를 하지만 지금 제 얘기를 이렇게 해도 기억 못하고 틀린 사람 또 있습니다. 제가 했잖아요. 시험이 어려워서 떨어질까? 공법이? 아니에요. 늘상 강조하고 수업 시간에 해준 것조차도 못 풀어요. 그리고 핑계를 대요. 너무 어렵게 나왔다고. 안 배운 데서 나왔다고. 안 배운 데서 나올 수가 어떻게 있어요? 책이 그렇게 양이 많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늘상 하는 이런 걸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자, 다시. 계획을 짜서 구역 지정하지만 구역을 먼저 묶고 나중에 개발계획 짤 수도 있다. 바르지 않은 거 찾아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문제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 짤 수 있는 게 이 5가지다. 개발계획 공모까지 들어가면 6가지. 그러니까 이걸 5개 던져놓고 틀린 거 찾아봐라 하면 100분의 20, 100분의 40이지. 그러죠? 개발구역 지정 대상에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 땅 면적 합한 것이 전체 얼마 이하? 100분의 30이야. 이건 70% 이상이 녹주란 얘기든. 그러면 이제 깔끔. 그래도 밥 먹고 나면 잊어먹으니까 또 읽어야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자, 그 다음에 개발계획의 내용이 있나요? 여러분 봐봐봐요. 이 개발계획의 내용 못 외우지. 지구단위 계획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지구단위 안 들어가는 거, 그건 알겠죠, 이제? 그 다음에 개발계획 내용 중에 한 단계 어렵게 나오는 거. 자, 봐요. 처음부터 개발계획 담지만 그 중에 내놈은 구역을 지정하고 나중에 추가로 천천히 넣을 수 있다. 그게 아닌 거 찾아라, 그거인 거 찾아라. 둘 중에 하나잖아요. 다음 개발계획의 내용 5개 중에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추가로 천천히 넣을 수 있는 거다. 이게 내가 설명하려고 천천히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넣을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닌 거 찾아봐라 하는 게 나올 수 있고,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거 찾아라 할 수도 있고. 그거 15회 때 나온 거거든요. 되게 어려운 문제. 그래서 그 박스에 있는, 자, 내용 있죠, 내용? 개발 계획 중에 다음 4가지는 개발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래서 박스 1번에 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 시설 설치할 때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부담이란 말 나오죠. 자, 봐봐요. 개발구역이 있는데 개발구역 안에 도로 만들고 하는 비용은 처음부터 설계 짤 수 있잖아요. 개발구역 바깥에 도로 연결해야 되겠다. 이건 처음부터 개발구역 안에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돈은 알 수가 없는 거야. 나중에 추가로 비용을 넣을 수도 있다. 개발구역 밖에 시설 설치하는 그 돈 하나 해놓고, 두 번째 수용 사용 대상되는 토지 건축물 이런 말 나오죠. 수용 대상되는 권리는 여러분이요, 어떤 땅이 수용 대상인지 처음부터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왜? 협의 매입해야 되는데. 봐봐요, 여러분이요, 여기 수용 방식 있죠, 이거. 수용 방식이라는 것은 개발구역을 묶고 사업 시행자 LH공사가 협의 매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평가를 해가지고 돈 주고 땅 산다니까요. 땅 살 때 그중에 안 파는 사람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죠? 처음부터 안 파는 땅인지 알 수가 있을까? 모르죠. 협의 매입이 안 될 때 수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땅이 수용 대상인지 아닌지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나중에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알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자, 이제 두 가지 말면 돼요. 개발구역 밖에 기반시설 설치할 때 설치하는 그 비용, 그 다음에 어떤 대상이 수용 대상인지, 이 두 가지는 처음부터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임대주택 순환개발을 외우면 되는 거예요.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의 세입자 등의 주거생활 안정대책을 하고 순환개발 등의 단계적 사업 추진 필요한 경우에 사업 추진 계획에 관한 내용 이란 말 나오잖아요. 임대주택 순환개발, 임대주택 순환개발. 그러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제발 이런 걸 좀 냈으면 좋겠다고. 남들 못 푸는 걸.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개발구역 밖에 시설 만들어야 되겠다. 어떤 대상의 수용 대상인지 요 두 가지 외우고, 임대주택, 순환개발 요 네 가지는 구역을 먼저 묶고 나중에 찬찬히 넣을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그 다음 밑에 이제 환지 방식 경우에 동의라고 있잖아요. 아까 다 외웠잖아요, 이제.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할 때는 동의 받고 안 받고? 안 받고. 자, 그리고 이제 개발계획 안에 이게 여러분은 책은 밑에 편이죠? 자꾸 내가 오른쪽이라고 하려고 그러네. 그러면서 이제 동의 방법 있죠, 동의 방법. 조합하고 똑같자. 한 사람이 여러 필지 가지고 있어도 몇 개로? 하나로. 한 필지를 여러 놈이 가져도 하나로 보자는 거. 그러죠? 그 다음에 땅 소유자, 지상권자 따로 있으면 이런 거는 합쳐서. 구분 소유권자가 있으면 구분 소유자는 각각으로 보는 건 아셔야 돼요. 이거는 워낙 쉬운 거고, 그 다음에 기본 계획에 부합돼야 되고, 복합 기능하는 도시도 바로 이게 나오고. 자, 그 다음 밑에 이제 구역의 지정이 넘버 2 아니에요? 요거. 그러죠? 다 나왔잖아요, 이제. 그래서 지정권자가 원칙 누구예요? 시도지사, 대도시, 예외로 국토교통부 장관. 몇 가지 사요? 5가지. 기계적으로 쭉 나오면 절대로 안 틀린다고요. 그래서 장관이 지정한 사유 5개 해놓고, 그 미음, 기역, 니은, 티끌, 리을, 미음 밑에 당구장 표시 하나 있지요? 자, 개발구역을 둘 이상 사업 시행지역으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 그런 지문도 나오잖아요. 그런 판단만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지정의 요청 봐요. 시군구청장은 누구 찾아가서 시도지사에게 지정에 뭘 할 수 있고? 요청.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지정의 제한 있잖아요, 제한? 자,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 시행자가, 그러죠? 이때 국가나 지자체, 조합은 포함하고 제외하고, 특히 조합은 지정에 제한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왜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조합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사업 시행자는 서류를 제주도 시군구에 제출하여 제주도 시군구청장 찾아가서 개발구역 지정을 뭘 할 수 있고? 제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토지 소유자 민간 법인이 제한할 때 토지 면적이 얼마 이상 동의서 받아서 총수 안 나오죠, 이때. 그럼 밑에 총수 나오면 안 돼요. 1개월 내에 반영할지 여부 통보하고 연장을. 자, 여기서 보세요. 우리 개발 사업은 국가가 직접 하거나 자치단체가 시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정비법하고 좀 다른 점이, 정비법은 정비사업 종류 3가지 있잖아요.
자, 정비사업은 국가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요? 여러분, 국가하고 자치단체하고 헷갈리는 것 같은데요. 이게 서울시는 국가요, 아니요? 양천구는 국가가 아닐까요? 자치단체 애들은 국가는 중앙정부를 얘기한다니까요. 여기는 봐봐요. 국가라고 돼 있잖아요. 그 다음 자치단체. 정비사업도 국가가 시행하는 경우 있어 없어요? 없어. 세계사업 중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시장운수, LH공사. 재개발은 조합. 20인 미만이면 소유자가. 재건축은 조합. 조합이 과반 동의 얻어서 시장운수, LH공사 등과 같이. 등록업자 등과 같이. 신탁업자랑 같이. 재개발은. 재건축은 신탁업자 안 됨. 감정은 안 됨. 그죠? 걔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대표 선수가 LH공사, 지방공사, 그러죠? 그 다음에 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나 얘들이 설립한 조합. 자, 조합은 반드시 무슨 방식만? 환지 방식만 하라고. 이렇게 환지 방식만. 그 다음에 민간 법인들이니 토목공사업자 이게 잔챙이들이 쭉 나오거든, 이렇게. 자,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얘네들 중에서 구역의 지정권자가 네가 하라고. 그러죠? 자, 여기서 이 중에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우선적으로 누굴 정해주라고요? 소유자나 조합을 우선적으로 정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게 벌써 주무시는 분들이 이게 얼마나 재밌는데 50분 금방 갔잖아요. 잠깐 간 것 같은데 벌써 1시간 다 됐는데. 잠깐 조는데 1시간 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또. 그러니까 두 가지. 집중을 한 사람은 잠깐 집중했는데 벌써 1시간이야? 뭐야, 잠깐 잤는데 1시간이네? 두 가지. 잠깐인데 왜 이렇게 1시간을 잤을까, 이래야 되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지치는 사람이 있어요. 전자예요. 갈수록 힘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미리 잔 사람들. 첫 시간부터 자버렸으니까 나중에 갈수록 막 몸이 말똥말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그냥 잠도 못 자고 올라오신 분도 많다니까요. 우리 학원 수강생 여러분들은 진짜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멀리서 오신 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왔겠어요. 그러니까 졸지하고 다시 정리할게요. 전부를 환지 방식을 할 때는 소유자나 조합 등의 땅 가진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정해주라고. 그러죠? 자, 정해줘야 되는데, 1년이 가도록 안 올라오거나 지정 신청이 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면 딴 놈 정한다. 이게 시행자거든. 이들 중에서 누가 시행자를 정해주라고? 구역 지정권자가 지정하고 정해주는 거예요. 이때 국가나 자치단체는 직접 지정을 하거나 최소한 요청을 하잖아요. 그 얘들이 제한을 할 이유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제외한 나머지 시행자 얘네들이 누구 찾아가서 뭘 한다고? 제안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가장 얘들은 시험에 안 나와. 늘상 조합이 나오거든. 조합이 제안을 한다고 구역 지정을 해야 여기서 이만큼의 개발구역이 나와야 땅 면적이 나올 거 아니야. 그죠? 소유자가 몇 명인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조합 만들 때 우리 조합 만들어야지. 추진위원회 만들어 안 만들어요? 자, 어디를 가냐면은 자, 비교한 거고, 자, 오늘은 정비조합하고 도시개발조합을 비교한 박스 있는데 50. 그래, 58페이지. 내가 너 처음 봐요. 처음 봐. 58페이지를 보면은, 그렇지. 이거를 여러분은 위로 보는 건데, 책이 이렇게 나와서 보면 홀편해요. 하늘에 쫙 보이니까. 그러면, 자, 왼쪽이 도시개발조합이죠. 오른쪽은 정비조합이잖아요. 그리고 왼쪽은 재개발, 오른쪽은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그러면 추진위원회는 도시개발법에는 있음, 없음? 없음. 재개발, 재건축은 있음. 그러죠? 자, 그러면 도시개발조합 만들 때 소유자 몇 명 이상이 뭉쳐가지고? 7명 이상이. 자, 정비법에서는 5놈이. 자, 7명 이상이 정관 만들어서, 그죠? 동의를 얻는데, 자, 토지 면적이 얼마?
자, 도시개발법에서는 면적의 3분의 소유자 총수의 자, 여러분 이제 칠판 잠깐 또 보는 거예요. 책에 답이 다 있으니까. 도시개발 조합을 만들 때 전체 면적의 3분의 2 소유자와 총수의 2분의 3 동의 얻어야 되는데 이때 동의 안 한 사람들은 조합은 되게 안 되게요. 동의 안 한 사람들. 당연 조합원이에요. 재개발은 동의 안 한 사람들도 조합은 되게 안 되게. 당연 조합. 재건축은 동의한 사람만. 자, 여기 면적의 3분의 1 구할 때 국공유지 포함하고 제외하고? 포함합니다. 포함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설립 인가를 받으러 가야지. 누구 찾아가서? 누구? 빨리 대답 바꾸셔요. 지정권자라고요. 여기는 개발구역의 지정권자 찾아. 지정권. 이제 지정권자의 역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내 등기하고 등기함으로써 잘 봐요. 7명 이상이 특정돼야 되고 전체 면적에 나와줘야 되고 그러죠? 근데 구역도 지정 안 했는데 어떻게 조합을 만들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이 시군구 찾아가 가지고 제안할 수 있다고 이런 말 나오면 말이 되게 안 되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시험 낼 때 봐요. 제안하더라도 토지 소유자 민간 시행자가 제안할 때는 미리 토지 면적이 얼마 동의하더라고? 3분의 2 총수는 자, 다시 53페이지로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낚시에 미끼 없어도 낚싯줄 타고 올라온 사람들이라고. 낚싯줄 신공이라고. 낚싯줄 타고 올라와요. 막 올라옵니다. 물고기 나잡아라 그러고 막 올라와요. 자, 토지 제한을 합니다. 제한을 할 때 소유자 민간업자들이 제한할 때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총수는 이때 안 나온다고. 동의 얻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도시개발조합이 제한을 할 때 미리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 동의받아야 한다 이렇게 낸다고. 지금 듣고 있었나요?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소유자 조합이 제한을 할 때 미리 면적의 3분의 2 동의 얻어야 한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면 3분의 1을 잘 외운 사람은 그렇지. 총수는 안 나오지. 그런데 조합은 제한한다고 못한다고. 그렇죠. 그 얘기. 그러니까 그걸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53시 맨 하단에 동그라미 1번 다시 볼게요. 지정 제한 있잖아요. 국가, 지자체하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 시행자는 시군구에 제출해서 시군구청장한테 가서 뭘 하라고요? 제한. 자, 다시. 조합은 제한해요, 못해요? 국가나 지자체는 제한할 필요가 없으니까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 시행자가 누구 찾아가서? 지정권자가 아니고 시군구. 자, 성질내고 그러고 성질낸 거 아니요? 설마. 자, 다시 봐봐요. 국가, 지자체, 조합을 뺀 나머지 시행자들이 줄 타고 가는 거, 줄 타고. 누구 찾아가라고? 시군구에 제한하죠, 시군구. 요 그림 좀 기억 좀 해주세요. 제한을 할 때는 누가 찾아가라고? 시군구. 그래서 시군구에서 시도에 요청해서 지정하는 거예요. 그때 소유자 민간업자들이 제한할 때는 면적 얼마 동의? 3분의 2. 이때 총수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기회에 진짜 머릿속에 다부지게 외워놓으셔야 돼요. 진짜로. 그 다음 넘겨보면은 다음 페이지에 54페이지에 개발구역의 지정 면적 있죠, 면적. 이런 면적이 이거는 지금은 그 다음에 이제 지정의 효과라고 있잖아요. 자, 요거하고 찬물 먹으러 갈 테니까 드디어 라이브로 찬물 한 잔 먹고 싶다, 나도. 카페 그런 거 봤죠, 우리? 나도 수업 듣고 특강 듣고 찬물 한 잔 먹고 싶다. 난감할서 했다가 얼른 오시라고. 개발구역이 지정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개발구역에 제 기억에 제가 98년도부터 이걸 강의를 했으니까 제 기억에 이 도시개발법은 2000년도에 만드는 거예요. 그전엔 토지구역정리사업법이었거든요.
개발구역의 지정 절차 가지고 독자적으로 낸 적 한 번도 없어요. 구역 지정하는 거. 그래서 봐요. 특정 지역을 마곡지구 지정한다. 마곡지구를 기초조사 들어가요. 단 여러분 여기 보세요. 광역도시계획 배우고 도시군 기본계획 배우고 도시군 관리계획 배웠잖아요. 이거는 뭐 시험 무조건 나오니까 두 개 정도는. 그런 광역도시계획 같은 거 짤 때 조사 측량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그때는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도시재반 전체 내용이에요. 여기는 불도저 밀이기 때문에 토지, 건축물, 공작물 등에 관한 내용을 조사를 하는데 국토부는 의무적 사항이었다고. 여기는 임의적 사항이에요. 조사 측량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절차가 대동소이해요. 기초조사를 하고 주민, 전문가 의견 들어서 공람을 통해서 공람 공청회를 통해서 100만 넘어가면 공람 절차를 거치고 공청회까지 하고 그 다음에 관련 부처하고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소집해서 심의 거쳐서 개발구역을 지정하겠노라. 지정에 요청할 때 시군구에서는요 조사 의견 청취 다 들어서 가야 돼요. 이런 절차가 또 있거든. 근데 이거 가지고 독자적으로 낸 적은 없거든. 그래서 문제 풀 때 지문 하나 정도 만들면 되는 것이고, 이런 절차를 잘 보면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하고 흡사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하고 똑같잖아요. 도시군 관리계획,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국토교통부 장관, 해수부 장관은 여기 나올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지정권자 야내가 이런 절차를 거쳐 이 면적 이상으로 지정했으면 효과가 뭐냐?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 안 거치고도 그 동네는 도시적이라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도시적이 아니라면 그 동네는 용도가 변경된다고. 뭘로? 도시적으로. 플러스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걸 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땅값 당연히 뛰지. 자, 관리지역에다가 개발구역 지정하면 그 동네는 그 순간 용도가 뭘로 바뀐다고? 도시적으로. 동시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됐다. 도시군 관리계획 따로 짜고 안 짜고? 안 짜죠. 의지가 된다니까. 그럼 봐봐봐요. 공통적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잖아요. 그러면 개발구역이 지정됐다는 얘기는 그 순간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것을 보니까 지구단위 계획 짜야지. 몇 년 내? 3년 내 안 짜면 풀리겠지.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개발계획 짜서 구역 지정했다. 그럼 그때부터 몇 년 된 날까지 지구단위 계획 내용을 담는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3년 된 날의 다음 날에 풀리는 거예요. 왜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란 말이 나오고 3년 내로 지구단위 똑같아야 되니까.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지구단위 계획은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럼요. 이제는 따로 외우고 말고 할 것도 없다니까. 그래서 구역 지정했으면 그때부터 몇 년 된 날까지 지구단위 계획 내용을 담아서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 신청 안 하면 3년 되는 날의 다음 날 다 풀려버려. 아무 짓 안 했지요? 아무 짓 안 한 거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냅둬야 될까? 옛날로 돌아갈까요? 싹 다 환원되고 지구단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해제되는 사유가 이것뿐 아니잖아요. 공사가 완료돼도 해제돼요. 공사 완료 환지처분.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 수용 방식이면 그러면 그때 해제될 때는 옛날 용도로 돌아갈까요? 그러면 안 되지. 이때는 신도시 다 끝나버렸으니까. 공사 안 했을 때만. 자, 그런데 아까 계획 짜서 구역 지정하는 게 순리지만 지금 이게 나온 게 순리예요. 구역을 먼저 묶고 나중에 개발 계획 짤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5가지하고 공모했을 때 100분의 30 이하. 그럴 때는 구역 지정하고 몇 년 내 개발 계획 짜라고 안 짜면 다음 날 풀려버리는 거거든. 그 다음에 개발 계획 짰더라도 또 몇 년 실시계획 인가 신청 올라오란 얘기예요. 그래서 저 개발 계획은 누가 짠다고요? 아까 구역의 지정하고자 하는 자가 짜서 지정하고, 실시계획은 누가 짜고? 시행자, 지정권자가 정해준 시행자가 짜서 누구한테 인가 받고? 지정권자한테 가서. 그럼 지정권자는 얘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개발계획에 적합한지 보고 인가를 해야 되니까 실시계획은 어디에 맞게 작성하라고? 개발계획에 맞게 해야 된다고. 개발계획은 어디에 맞게? 도시군 기본계획에 맞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논리 연결되죠? 논리 연결되면 되게 재밌다니까요. 찬물 한 잔 묻고 다음 시간에 또 갑니다. 시간 구애 안 받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화장실 1층 가도 돼요. 1층.